통합 제품 자료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다뤄온 제품 정보를 표현하는 다양한 어떤 그 자료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 제품 수명 주기, 제품 개발 단계 5개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료들, 제품 자료들을 표현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각 단계마다 사용하는 그 각 단계를 지원하는 어떤 제품 자료 모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는 제품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제품 구조, 특히 이제 조립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및 그 고객 지원 준비 단계에서는 제품 관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최근에 설계 변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각각의 단계를 잘 이제 살펴보면 각각의 제품 자료 모델, 방금 이제 쭉 그 각 단계별로 설명했던 자료 모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료 모델들을 조금 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제품 구조 중심의 어떤 자료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한 각 그 제품 개발 과정 각 단계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설명한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 전체를 지원하는 통합된 제품 자료 모델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수업에서는 그 통합 제품 자료 모델 전체 수명 주기를 제품 구조 중심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제품 자료 모델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은 제품 구성, 조립 구조, 제품 관점, 그리고 설계 변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의 4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요소는 이제 앞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 전체에 걸쳐서 제품 개발 과정을 쭉 따라오면서 설명을 할 때 그것들을 지원하는 주요 제품 자료 모델이었어요. 특히 이제 제품 구조 중심의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제품 구성, 조립 구조, 제품 관점, 그리고 설계 변경 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통합해서 제품 자료 모델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이 4가지 그 모델은 전부 다 제품 구조 기반의 자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느끼셨겠지만 앞에 처음에 앞부분에서 제품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제품 자료를 통합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현대 PLM, PDM은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변경의 표현도 제품 구조라고 제품 구조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제품 구조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의 제품 자료를 표현하는 어떤 근간이 됨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제품 자료 모델도 제품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자료 모델이고요. 이 이제 제품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각 단계, 그러니까 제품 개발의 시스템 설계, 상세 설계, 생산 및 고객 지원 준비, 설계 변경 이런 단계를 지원하는 제품 구조의 특별한 어떤 제품 구조 기반 특별한 어떤 자료 모델들 이것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은 이 자료 모델 하나로 전체 수명 주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까 이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떤 특정 단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만 사용되는 건 아니라 어떤 단계에서 어떤 그 요소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많이 사용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보면 앞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는 제품 구성이라는 그 부분이 그 요소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또 상세 설계에서는 이제 조립 구조가 많이 만들어지죠. 물론 이 상세 설계 단계에서도 제품 구성하고 조립 구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지만 주로 조립 구조 부분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요. 생산 및 고객 지원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제품 관점. 역시 이 제품 관점도 앞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 구성이나 상세 설계에서 만들어 놓은 조립 구조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생산 및 고객 지원 준비 단계에서 제품 관점이 이제 많이 생성되고 많이 다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변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바로 전에 설명드린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구현까지 설명할 설계 변경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은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서로 상호 연관이 돼 있으면서 제품 수명 주기를 거치면서 이 요소들의 각 부분들이 각 요소들이 어떤 단계별로 많이 사용되고 그러면서 이제 통합돼서 같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이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이 전체 제품 수명 주기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명 주기 상의 어떤 요소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특별히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것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로 연관이 돼서 아주 타이트하게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가 그림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이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때 그런 연관 관계라는 것은 그 모델, 그림으로 그려진 모델 사이의 경계선이겠죠. 그래서 그 경계선에 어떤 식의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이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제품 구성입니다. 좌측에 위에 있는데요. 제품 구성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듈러 봄 형태의 제품 구성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지원하는데 모듈을 조합해서 어떤 그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품 구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제품 구조의 상단, 윗부분에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이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만드는 제품 구성의 모듈들을 실제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상세 설계 단계에서의 이제 조립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립 구조는 실제 제품의 조립 그 상태를 표현을 하고요.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요 조립 구조는 거기 이제 조립 구조랑 제품 구성 간의 경계선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 조립 구조랑 제품 구성을 연결하는 데서는 어떻게 제품 구성을 위해서 옵션을 만들 거냐, 그러니까 모듈들을 어떻게 조합할 거냐, 모듈들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그것들의 조합으로 제품 구성을 만들 거냐 하는 문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 그 사이에 선택할 때 유효성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모델의 우측에 제품 관점이 있습니다. 제품 관점은 이제 생산 및 그 고객 지원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품 관점은 일단 그 설계에서 만든 제품 구성하고 조립 구조, 그러니까 설계의 제품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설계에서 만든 부품 리스트를 공유해서 각각의 응용, 뭐 예를 들어서 생산하고 고객 지원에 맞는 제품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제품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 관점도 하나의 제품 구조인데 그것은 각각의 응용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 구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제품 구성, 조립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품 관점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 두 개랑 제품 관점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품 구성하고 제품 관점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그 모듈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제품 구성의 코드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설계, 생산, 고객 지원 모든 부분에서 이 제품 구성의 코드 체계, 뭐 제품 구성 또는 모듈의 부품 번호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통일이 돼 있어서 서로 이제 그 수준에서는 제품 구성 수준에서는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준화할 거냐, 어떻게 공유할 거냐 하는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관점하고 조립 구조에서는 우리가 조립 구조 또는 부품 리스트를 공유를 하긴 하지만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에서 만든 제품 구조나 부품 리스트를 각각의 관점에 맞도록 재사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 구조를 제품 관점으로 어떻게 매핑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설계 변경에서도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매핑된 거를 매핑된 것에 원래 근원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설계 쪽에 어떤 자료가 변경됐을 때 이 매핑을 따라서 제품 관점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러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위에 세 개는 제품 개발 과정,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생긴 그러한 제품 자료 모델의 구성 요소였고요. 마지막 구성 요소는 이제 설계 변경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 변경도 계속해서 어떤 제품 구조의 변화다. 단순히 부품만의 변화는 그냥 설계 부서에서 테스트하는 것 수준이고, 그걸 진짜 생산과 고객 지원이라는 기업의 수명주기상의 어떤 부품의 생산과 고객 지원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BOM 체계, 제품 구조 체계에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설계 변경 자체도 어떤 제품 구조로 표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표현하는 제품 구조, 그게 이제 설계 변경 부분에 들어 있고요. 자, 설계 변경이 이제 그렇게 위치하고 있으면 어떤 이제 이슈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조립 구조에서 설계 변경하고 연결하는 것은 조립 구조의 변화가 설계 변경인데, 그 조립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설계 변경 이력의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어떻게 저장할 거냐 하는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또 제품 관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관점하고 연결은 조립 구조의 변화를 설계 변경에 표현을 한다면 그 설계 변경을 이제 제품 관점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조립 구조의 변화를 제품 관점의 변화로 변경시킬 거냐, 이슈를 우리가 설계 변경 전달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서 제품 구조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품 구조를 각 제품 개발 단계별로 주요한 이슈들, 주요한 형태들을 모아서 제품 구성은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조립 구조는 상세 설계 단계에서, 제품 관점은 생산 및 고객 지원 준비 단계에서, 그렇게 이제 설계 변경은 설계 변경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제품 구성 요소들을 이제 어떤 모듈화 했고요. 그것들을 조합해서 모아서 그것들을 통합해서 어떤 제품 구조 기반의 제품 자료,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을 만들었고, 이것은 당연히 이제 각 전체 제품 수명 주기 전체를 지원하는 그러한 통합된 제품 자료 모델이 만들어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을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이 통합 제품 자료 모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수명 주기를 쭉 따라가면서 어떠한 제품 자료들이, 그걸 이제 모델로 만들었죠. 어떤 제품 자료들이 필요한지를 쭉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제품 개발 과정하고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그러한 각각의 부분의 요소에 필요한 제품 자료 모델들을 배우고, 그러니까 제품 구성, 조립 구조, 제품 관점, 설계 변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을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를 지원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형태를 띠는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과정의 어떤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제품 정보를 개발하고 뭐 사용하고 하는데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그 수업의 과정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 제품 자료 모델로 그간의 각 그 제품 개발 단계별로 우리가 배웠던 제품 자료 모델을 다 이제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합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이제 어떤 매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그 네 가지 요소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울 때는 물론 이제 처음에 수업 처음에 이 제품 자료 모델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각 이제 하나의 제품 자료 모델을 그냥 보여드리고 그때는 각각의 내용을 잘 모르실 때죠.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똑같은 자료 그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쭉 수업이 진행하면서 각 제품 개발 단계별로 그 각각의 요소들을 배우고 마지막 설계 변경이 끝나면 그걸 통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학기 초에 과정 초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내용을 끝까지 그 염두에 두고 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그 예제를 통해서 과거에 배웠던 걸 한번 쭉 이게 우리가 배운 게 이거였지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최종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그 사용했던 예 중에 하나인데 볼펜 예를 들겠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볼펜을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제품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여기 그 화면에 보이는 175 볼펜을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그 오렌지 색깔하고 위쪽에 그 회색 색깔이 있는 박스가 부품들이죠. 그리고 제품 구성하고 모듈을 표현하고 있는 부품들이고 거기에 이제 선으로 제품 구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펜의 제품 구성은 175B 컴필레이션 검은색 볼펜 제품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세 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죠. 베이직 모듈, 잉크 카트리지 블랙 모듈, 엑스트리어 블랙 모듈 이 세 가지 모듈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이 조합이 돼서 우리가 175B 컴필레이션 제품 구성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제품 구성이라는 것을 제품 구조로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구성이 통합된 제품 자료 모델의 하나의 그 어떤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구성 요소도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각의 모듈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직 아래 보면 스프링, 바디 이런 제품이 붙어 있죠. 그래서 제품 구조, 조립 구조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잉크 카트리지 블랙 같은 경우에는 카트리지 블랙이 있고 그 아래는 뭐 카트리지, 잉크, 튜브 이런 식으로 제품 구조, 조립 구조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조립 구조, 물리적인 이 볼펜의 물리적인 어떤 구성, 제품, 부품의 구성을 보여주는 제품 구조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구조들은 조립 구조들은 제품 구성하고 연결되어 있죠. 제품 구성의 모듈의 하위 제품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제품 구성하고 조립 구조로 이 볼펜을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관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품 관점도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품 리스트와 제품 구조를 공유해서 각각의 응용에 맞는 제품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제품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예에서는 우리가 175 볼펜의 고객 지원 제품 구성, 즉 파츠 카탈로그를 만드는 제품 구성, 죄송합니다. 파츠 카탈로그를 만드는 제품 관점을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는 뭘 했냐면 예를 들어서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 그것을 고객 지원하기에 그 부속품 하나하나를 다 고객 지원 못하니까 아랫부분을 다 잘라서 카트리지까지
그러니까 카트리지 조립품까지만 고객 지원을 하겠다 하는 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관점을 하나 이제 어떤 제품 관점의 일부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그거를 더 구체화했냐면 그 카탈로그 쪽 제품 구조를 보면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조립 제품 구조, 그러니까 설계 제품 관점, 설계 제품 관점에 비해서 그 위에 제품 구조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고객 지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품 구조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고객 지원을 위한 제품 관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계에서 만든 어떤 제품 구조를 각각의 응용, 여기서는 고객 지원, 볼펜의 고객 지원을 위해서 뭐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너무 자세한 부품을 고객 지원 못하니까 카트리지 수준에서 고객 지원 부품을 잘라낸 그러한 그 고객 지원을 위한 제품 구조, 즉 제품 관점, 고객 지원 제품 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품 관점이 또 하나의 통합된 제품 자료 모델의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계 변경인데요. 설계 변경은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 구조를 이제 변화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 변경은 이런 제품 자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제 두 개의 그 각각의 두 개의 모듈이 있는데, 모듈 아래 카트리지 B라는 게 있습니다. 카트리지 G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카트리지라는 것을 이 두 가지는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트리지는 뭐냐면 잉크가 없는 그 빈 튜브랑 팁만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이제 공유해서 카트리지 B하고 G 이 두 개의 모듈이 이제 그거를 공유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카트리지를 아래를 보면 팁하고 튜브가 있습니다. 팁하고 튜브. 그럼 팁 아래는 또 이제 볼, 홀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설계 변경을 어떻게 했냐면 튜브를 바꾸는 겁니다. 튜브를 뭐 재질이 다른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설계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자세히는 표현을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 튜브를 바꿈으로 해서 그림에서 보면 90번 튜브를 91번 튜브 부품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그 카트리지 61번 카트리지 60번이 61번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다시 그 조립품인 카트리지 B하고 카트리지 G가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것들을 각각 이제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고, 그 설계 변경을 이제 모듈 위에 1100번하고 1110번 모듈을 또 변경을 시켜야 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펙티비티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 제품 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그러니까 부품이 변화되는 것을 제품 구조로 표현을 하고, 그 표현을 이제 그 제품 자료 모델에서 허용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설계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변경도 보시면 제품 구조의 변화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이 마지막 네 번째 구성 요소.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제품 구성, 조립 구조, 제품 관점, 설계 변경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전부 다 제품 구조라는 어떤 하나의 표현하는 체계로 연결돼서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 제품의 설계, 그 다음에 설계 변경, 나중에 이제 생산하고도 사실은 BOM까지 그 추가를 하면 확장이 되는데요. 어떤 제품 수명 주기상의 자료들을 이 통합된 제품 구조 중심으로 통합된 통합 제품 자료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관되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제품 개발 단계, 그 다음에 설계 변경 단계에 중요한 그 제품 정보를 표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자료 모델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은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제 저희가 그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이 제품 개발하고 설계 변경, 신제품 개발하고 설계 변경의 각 단계를 지원하는 어떤 자료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하여간 제품 기획, 시스템 설계, 상세 설계, 시제품 개발, 뭐 생산 준비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이 지원을 쭉 하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 시스템 설계는 제품 구성이 많이 지원을 하고요. 상세 설계는 조립 구조가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및 고객 지원 준비는 제품 관점이 많이 지원하고, 설계 변경은 이제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말고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설계 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요 통합된, 서로 연결되고 굉장히 긴밀하게 통합된 이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어떤 수업 과정 중에 각각의 배운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자료 모델을 가지고 이제 기업에서 일어나는 제품 개발의 전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편협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통합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각각의 제품 자료를 볼 수 있고, 그걸 이제 다룰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